한국 라면이 이제 우주에서까지 인기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수라이프 우주 비행사가 유인 우주선 유리 가가린에서 먹는 우주식으로 팔도 도시락이 인기라고 말해 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거에 튜브를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던 것과 달리 요즘 우주선에서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언급한 것이죠.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이 가장 애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팔도 도시락이라고 하는데요. 끓는 물을 붓고 5분간 기다렸다가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우주 비행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팔도의 도시락 라면은 지난 1991년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뒤 지난해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하는 등 러시아 국민라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세월 라면 시장 점유율 60% 이상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팔도 도시락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라면을 도시락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팔도는 러시아의 인기에 힘입어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며 현지의 생산 공장까지 증설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다양한 맛의 도시락 라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인데요. 닭고기, 소고기, 버섯, 돼지고기, 김치, 해산물 등이 있죠. 러시아의 유명 맛 칼럼니스트 바실리 프로쿠셰프가 하나하나 먹어보고 가장 맛있다고 손꼽은 것은 놀랍게도 김치 도시락. 러시아 현지에서 이처럼 맵고 칼칼한 맛이 의외로 인기라고 합니다. 러시아 전통 수프와 맛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은 소고기나 치킨 맛을 선택해 용기 안에 들어있는 마요네즈 특제 소스를 올려 먹는다고 합니다. 국물에는 빵을 찍어 먹거나 밥을 말아 먹고요. 초기에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에 알려지는 데는 러시아 선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원들은 당시 러시아에서 귀했던 생필품 등을 사서 러시아로 들어갔는데요. 사각 용기에 담긴 라면이 유독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워낙 땅이 넓어 열차나 배를 탈 일이 많은 러시아이다 보니 원형 용기보다는 안정적인 사각 용기를 선원들이 선호했던 것인데요. 이들을 통해 들여온 도시락 라면을 맛본 러시아인들은 그 특유의 맛에 홀딱 반해버립니다. 당시 부산을 드나드는 러시아 보따리상의 가방에는 도시락 라면만 한가득이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1997년 러시아에 공식 진출한 팔도는 1년도 지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습니다. 1998년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현지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팔도는 달랐습니다. 다행히 투자 초창기라 매몰 비용이 적었고 러시아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발빠르게 빠져나가는 외국계 기업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는 러시아는 팔도를 의리 있는 기업, 대단한 회사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팔도는 그 후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우랄 지방까지 판매처를 늘리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는데요. 이미 국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데다 현지화한 맛까지 고안해내며 러시아인들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죠. 팔도 도시락은 이제는 특별식이 아닌 식사 대용품으로 어엿하게 자리 잡아 러시아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초기 다른 공장들은 감염 이슈로 문을 닫기도 했지만 푸틴이 직접 팔도 도시락 공장만큼은 가동을 중지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도시락 라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됐기 때문인데요. 도시락 라면은 이 정도로 러시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팔도 도시락은 얼마 전 러시아 특허청에 225번째 저명상표로 등재하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도시락이 컵라면 외 상품에까지도 상표의 보호 범위가 확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 가운데 러시아 저명상표에 이름을 올린 곳은 아디다스와 샤넬, 펩시 등으로 거대 글로벌 기업들 뿐이었죠. 타국 기업의 극도로 까다로운 러시아 법원마저 결국 손을 들어준 팔도. 러시아에서만큼은 팔도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 것이죠. 사실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팔도 도시락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 음식에 열광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사례가 떠오릅니다. 러시아 해군의 모스크바급 순양함이 인천에 입항했을 때 한국의 군사잡지 플래툰 취재진이 취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가 요청하든 당연히 취재가 허가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자가 함장에게 준비해간 초코파이 한 박스를 선물했더니 얼음 같던 표정이 한박 웃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초코파이 한 박스의 답례로 함내 안내는 물론 함대 방공용 S300 발사구 개폐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인들이 초코파이에 녹아내렸다니 재미있는 일화죠. 그 외에도 오뚜기 마요네즈와 밀키스, 레스비, 빙그레의 꽃게랑 같은 스낵이 현지에서 인기인데요. 식품으로 비롯된 러시아의 한국 사랑은 최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는 쿠릴 열도 문제로 한참 신경전을 벌이던 당시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의 입을 빌려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강경 발언이었죠. 러시아 공군이 5대의 공군기로 일본 영공을 돌며 훈련을 한 것에 대해 일본이 강경 항의하자 내놓은 메시지였다고 하는데요. 쿠릴 열도는 오랜 기간 양국의 영토 분쟁이 일어난 곳으로 러시아 사할린주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러일 전쟁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쿠릴 영토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패망 후 러시아에게 반환한 곳이죠. 그 후로 일본은 틈만 나면 쿠릴 열도가 일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독도에서 하는 짓을 러시아에게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이 도발을 할 때마다 강하게 반격하고 나섭니다. 쿠릴 열도 인근을 순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는 일본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핵전략 폭격기 Tu-95를 비롯한 공군기를 띄우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태도가 비단 러시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동질감까지 느껴집니다. 반대로 일본은 중국, 러시아, 한국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시각각 애가 탈 거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던 러시아는 양국 교류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고 평소 눈여겨본 한국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는데요. 천연가스와 풍부한 원자재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ICT 기술과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에서 특장점을 갖고 있는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한국 기업의 투자도 절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호적인 러시아 정부의 협조 덕분에 이미 삼성, LG, 롯데, 현대기아 등의 굴지의 대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추가로 한국 중견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의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개발단지 착공이 완료되면 2023년 하반기쯤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은 입지가 우수한 데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했기에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현지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앞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 제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